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91살이 된 현역 의사 지상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니까요. 사실 그게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입니다. 제가 의사로 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노화는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노후 역시 다리에서 시작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손주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마트에 가는 것도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한다면, 그게 내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한숨부터 쉬시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다리 힘이 조금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계단이 무서워지고 한번 미끄러진 뒤부터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집 안에만 있게 되고 다리는 더 약해지고, 이게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라도 다리를 관리하고 조금씩만 움직여주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30년 젊어진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이명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8세셨고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아침마다 등산 다니셨고 군대에선 행군 1등까지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한번 넘어진 걸 계기로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가 되어 버리셨어요. 이건 나이 탓이죠.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3번씩만 해도 숨이 차고 허벅지가 아팠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6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 뒤엔 손주 손을 잡고 시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다리는 내 인생이에요. 이 말 정말 명언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제가 더 많은 분께 건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4가지 이야기, 운동, 혈액순환, 음식, 생활습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 가고 무거운 기구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은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팔을 쓰지 말고요.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기. 이걸 3번만 해보세요. 처음엔 그것도 벅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작 하나만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요. 계단 오를 때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 다음은 벽을 등지고 서서 스쿼트 하듯 무릎을 살짝 굽히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처음엔 10초만 버티세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3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높여줘서 넘어짐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앉아서 다리 들기예요. 의자에 앉은 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해보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활력을 찾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운동들만 매일 10분씩 해도요. 다리는 놀랍게 변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거나 시린 분들 계시죠? 그거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김정희 여사님은요. 처음에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아요 하셨다가 몇 달 뒤엔 밤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생긴 증상이었죠. 그분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이 키우고 균형 감각을 높여줘서 넘어짐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붓고 저린 분들 꼭 해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요.
마치 자동차 엑셀 밟았다 떼는 것처럼 해보세요. 하루에 식사 후 100번씩만 해보셔도 다리 붓기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예요. 38도 정도 되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TV 보면서 해보면 금방 시간 가요. 세 번째는 다리 높이 들기.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들어보세요. 15분 정도만요.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면서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마지막은 다리 마사지예요. 목욕 후에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토닥토닥 하듯이 부드럽게. 림프순환과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다리는 근육과 뼈,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음식이다. 그 말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최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3세셨고요. 평생 고기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고기 없는 밥은 밥이 아니다 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관절염이 꽤 진행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생님, 무릎 아픈 게 고기 때문이라니요. 그랬던 분이 몇 달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었고 체중도 빠지고 결국은 다시 등산까지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챙겨야 하냐고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근육과 연골의 재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죠.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이런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하나씩 넣어보세요. 아침엔 두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닭가슴살. 이렇게만 바꿔도 근육이 유지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의 핵심이죠.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예요.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도 좋고요. 비타민 D는 햇볕 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아침 15분만 산책해도 충분해요. 그게 어렵다면 연어나 버섯, 참치 같은 음식으로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 식품이에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시금치, 고구마, 호박, 토마토, 양파. 이런 색색깔의 채소와 과일들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식탁은 팔레트처럼 컬러풀해야 한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하루에 5가지 색깔을 드셔보세요. 색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겠죠? 가공식품, 튀긴 음식, 마가린, 흰 밀가루, 설탕, 짠 음식. 이런 건 염증을 키우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관절에도 혈관에도 안 좋아요. 선생님, 맛있는 거 다 못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맛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대체하라는 거예요. 튀김 대신 구이, 설탕 대신 꿀,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이나 현미밥, 커피나 술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자세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진료했던 정순의 여사님이 딱 그랬어요. 은퇴 후에 하루 대부분을 TV 보면서 보내셨거든요. 운동도 안 하셨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3년 지나니까 다리 저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그분께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TV 볼 때, 책 읽을 때 30분 지나면 알람 맞춰서라도 일어나세요. 5분만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 바른 자세.
다리 꼬고 앉지 마시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이 자세 하나가 골반과 허리, 다리까지 전부 바르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편한 신발. 예쁜 구두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 있는 신발입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고 미끄럼 방지까지 되는 신발로 바꿔보세요.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도 재보시고요. 나이 들면 발 모양도 조금씩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이건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켜요. 매일 20분만이라도 산책하시고 심호흡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편히 가져보세요. 정 여사님도 이 네 가지를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1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 뒤엔 손주들과 동물원을 3시간이나 돌아다니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여러분, 변화는 결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나이보다 마음과 습관에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걷고 환자 만나고 손주와 공원 가는 건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운동, 혈액순환, 음식, 생활습관, 이 네 가지만 잘 챙기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젊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웃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다리 건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시간을 지금 선물 받은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91세 의사 지상준이 여러분의 다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